이번 시간에는 하쿠타 나오키의 소설 영혼의 제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북한에서 서해에 미사일 200발을 쐈죠.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러시아 군인 입장에서 전쟁을 바라보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러시아 젊은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걸까요? 아니,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왜 침략 전쟁에 동원되어야 합니까? 영혼의 제로는 바로 이렇게 전쟁에 끌려간 겁쟁이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제로는 제로센 전투기를 말하는데요. 작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쟁에 끌려가는 한 인간의 인생이 전쟁을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러시아 젊은이들이 푸틴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설을 읽고 너무 감동받아서 영화도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봉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이 영화에 대한 리뷰가 간혹 올라와 있던데 한미가제에 대한 미화와 우익에 대한 논란이 있더군요. 아무리 해도 전쟁 가해자 입장에서 내뱉는 변명 같아 보일 수도 있겠죠. 가능하면 주인공 미야베 큐조의 입장에서 보았으면 합니다. 전쟁 장면이 국뽕을 넣은 관계로 아무래도 영화보다는 소설을 읽어보시기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주인공이 장례식장에 참석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의 어머니의 진짜 아버지이자 자신의 할아버지인 일본군 특공대원 미야베 규조라는 인물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죠. 저널리스트인 누나와 함께 관련된 동료와 인물들을 인터뷰하는 게 이 소설의 주된 내용입니다. 주인공 사이키 켄타로는 미야베 규조의 옛 동료들이 회상하는 과거를 통해서 진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옛 동료들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다양한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요. 미야베 규조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무척이나 강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로 인해 뛰어난 비행 조종 실력에도 불구하고 동료들로부터 일본 제국 최고의 겁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고 특공대원임에도 불구하고 특공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를 위해서 한몸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병사들은 그를 겁쟁이 대장이라고 비난합니다. 미야베 규조가 동료들로부터 겁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뛰어난 실력을 가졌음에도 적군을 무찌르기보다는 좀 더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고향에 남겨놓은 가족과 딸 때문입니다. 戦局に大きな変わりはありません。しかし妻と娘の人生は大きく変わってしまいます。何よりも大事なことなんです。 미야베 규조는 전투 중에 연합국의 비행기에 의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미야베 규조를 존경하던 후배 게니치로가 그를 위해서 연합군의 비행기에 달려들어 그를 구하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는 뭔가 큰 감정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미야베 교관이 너무必要な人です。あなた方こそ生き残るべき人間だ。生きてこの国のために立派な仕事をするべきだ。 아마도 전쟁에 대한 염증이 극에 달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모든 것을 내던지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후배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동시에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다, 이런 감정이 뒤섞여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最後の最後に自らその希望を断ち切ってしまった。 이제 내용은 막바지로 이어집니다. 미야베 규조는 제로센에 탑승해서 가미가제 공격을 해야 하는 작전에 투입이 되죠. 그들은 한 모금의 술을 마시고 술잔을 깨부시며 죽음을 초월한 결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비행기에 탑승 직전 미야베 규조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후배에게 가서 비행기를 바꿔 타자고 제안합니다. お願いがあります。くれませんか。この機会聞いてもらえませんか。 그리고 바꿔 탄 비행기로 출격을 하자마자 후배가 탄 비행기는 중대한 고장을 일으킵니다. 주인공은 일부러 후배가 탈 비행기를 고장낸 후에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바꿔 탄 겁니다. 후배는 자신만의 목숨을 구해서 돌아왔다는 죄책감과
감사함에 미야베 귀조에 남겨진 부인과 가족을 위해 살다가 이들의 가장이 됩니다. 미야베 귀조의 부인도 계속 그의 구애를 거부했으나 그의 진심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이제 이야기는 자신들의 할아버지이자 미야베 귀조가 살려준 후배의 입을 통해서 끝이 납니다. 미야베 귀조는 비행기를 몰고 가서 터무니없는 공격을 감행합니다. 많은 전력 차이로 인해서 이미 정상적인 전투가 어렵지만 그에겐 제루센과 가미가제 작전이 있었습니다. 기관총에 맞아 불타는 비행기를 몰고 미군의 전함으로 돌진하면서 작품은 끝이 나죠. 恐れていたのだ。し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は無駄にしないことだ。続けることだ。私たちは結婚した。胸に秘めて何事もなかったように生きている。戦争で生き残ったということも。 영혼의 제로를 보고 나니 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물론 피해자인 한국의 제가 느꼈을 감정과 가해자인 일본인이 느꼈을 감정은 매우 상반될 겁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을, 조국의 미래가 되었을 청년들을 그저 전쟁 수행을 위한 육탄으로 소모했던 일본에 대한 분노와 비탄은 지금 러시아에 대한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특히 한 조종사의 회상 중에는 생전 처음 듣는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MXY-7 오카라는 비행 미사일의 존재입니다. 좌상단에 보면 바카범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카가 일본어로 빠가야로, 즉 바보라는 뜻이니까 바보 폭탄이라는 의미죠. 이 폭탄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보치고는 정말 무서운 바보가 아닐까 싶네요.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허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이 오카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여기 탄 사람이 살아올 가능성은 없죠. 이런 무기를 발명한 일본 정부 사람들은 미국의 신형 전투기가 등장해서 수세에 몰리자 가미가제 특공을 기획을 합니다. 비행기체로 상대의 군함에 돌진해서 폭파하자는 거죠. 이 역시 주인공인 미야베 귀조는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전쟁통에 일본인한테는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あとの日本のために変だった。それだけ俺は何もしてやれなかった。 지금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의 군인들도 똑같은 입장이겠죠. 자기 생각이라는 게 없잖아요. 푸틴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그런 숙명이죠. 네. 모두 가서 죽어야 했던 겁니다. 소설 중반에 이노우에의 애인인 신문기자 다카야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 가메가제 대원들의 수기나 편지를 읽어보면 하나같이 국가와 천황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할아버지의 비행 동료들은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합니다. 당시 수기와 편지는 정부가 시킨 일이라고 말이죠. 국민 모두를 쇠뇌시켰다고 다음과 같이 흥분하면서 소리칩니다. 진짜 나쁜 놈들은 전쟁을 부추긴 언론사들이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야말로 젊은이들의 목숨을 자신의 지지율과 맞바꾸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래전 서대문 형무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나오는 길에 한켠에 이런 소개말이 써있더군요. 지난날의 과오를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침략전쟁을 일삼는 러시아를 보면 그 나라의 국민은 통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의심이 듭니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现在宣布，习近平同志当选为中华人民共和国主席。忠于中华人民共和国宪法。 때 여류 철학자 시몬 보부아르는 그런 중국 공산당을 열렬히 찬양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그녀는 마오쩌둥한테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마오쩌둥은 불어를 하는 중국인들은 시몬 보부아르에게 직접 말을 걸지 못하게 하고요. 그녀의 동선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만약 그녀가 중국에 살았다면 과연 중국식 공산주의를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전쟁에 투입되는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명언의 제로 같은 작품은 중국에서는 검열에 걸렸을 겁니다. 중국은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한 러시아에서 국민은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보게 만드는 영혼의 제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